사무법인 조성철 세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법인 이화의 조성철 세무사라고 합니다. 요즘 재테크의 일종으로서 미술품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술품과 세금에 대한 절세 토크, 그 대상은 화가님들이 되겠습니다. 김수영 과장님, 네. 미술품 양도소득 과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미술품을 양도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개인이 미술품 등을 양도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미술품 양도소득 과세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미술품 양도소득 과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개인의 소득을 다루고 있는 세법을 이제 소득세법이라고 하고요.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소득 유형에 따라 잠재력의 차이를 고려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6가지 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구분을 해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6가지 중에서 미술품 양도소득은 그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기타 소득으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있죠. 그럼 그 미술품 양도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리됐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있나요? 네, 기타 소득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에 비해서 네. 세부담이 작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실제로 세금을 낼 일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현재 옥션이나 갤러리를 통해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작품은 이제 생존 작가가 많아요. 살아있는 국내 원작자. 살아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원래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중섭 화가 아시죠? 좀 유명하신 네. 소그룹입니다. 네. 이중섭 화가 같은 이제 돌아가신 작가, 작고 작가를 하는데 작고 작가의 작품을 양도할 때 그때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그 과세 방식은 분리과세를 따르고요. 다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한 개 또는 한 점 또는 한 조당 6천만 원 이상인 고가의 미술품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또한 과세가 되더라도 적어도 80 내지 9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율 역시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미술품 양도소득만 분리과세되므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이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세율 역시 20%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6에서 45%까지죠. 기본세율에 비해서 그 부담이 현격히 적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작고한 작가님의 작품에만 과세를 하고 그 중에서도 경비 처리가 80~90%나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인지하셨네요. 아니 그러면 재테크 수단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림이 비싸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작고 작가의 그림을 양도하더라도 이제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보유기간 15년 이상 된 작고 작가의 그림을 10억 원에 양도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양도금액 10억 원에서 경비 90%인 9억 원을 제한 1억 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수익계획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세율 22%를 곱한 2,200만 원이 원천 징수되면 이걸로써 그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죠.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보통 작가들이 갤러리를 끼고 거래를 할 때 이제 3.3% 사업소득으로 봐서 3.3% 원천 징수를 보통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저도 그렇게 많이 겪고 있어요. 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방송 쓰는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세법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화가의 미술품 양도, 화가의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 화가의 미술품 양도소들은 서화, 그림이라는 재화를 소비자나 갤러리 등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하고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인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가세되는 개인 서비스 사업소로 볼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언제 또 준비를 하셨어요? 이거 간현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이제 여기 이제 저희 국세청은 이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렸다, 내 화가고 내가 그림을 그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그림을 뭐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갤러리 등에 양도를 할 때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용역의 공부로 보아서 가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네. 실체가 있고 네. 내가 그림으로써 누구한테 전달을 했을 때 이것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네. 저 이것을 재화로 봐야 되지 용역의 공부로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세법위원의 입장입니다. 즉 네. 사업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인적용의 공고를 봤을 때에 19조 제1항 18호에 따라 가세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재화의 공부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타 소득법 규정을 보면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보도록 명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서화 골동품의 거래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분 기준이 불명확했죠. 그래서 세법상 혼란이 있었고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21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서화 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서화 골동품의 양도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타 소득으로 보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갤러리와 같은 물적 시설 없이 그림을 양도하고 있는 분이 그분이 소장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분이 직접 그림을 그렸던 화가님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러한 그림의 양도소득은 물적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를 했다라면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게 저희 법인의 입장입니다. 갤러리와 같은 시설이 없거나 네. 또는 개인적으로 소장한 미술품을 양도를 했을 때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라는. 그 다음에 최근에 국세청 얘기가 나왔어요. 국세청 얘기는 저희 밑에 자막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여기에서 이제 화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법 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교에 따르자면 네. 화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을 소득세법 19조 제1항 제7호에 도소매업 내지 동조동항 17호에 애수업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7호나 17호는 원천 징수 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지 7호나 17호는 인적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데 이것을 원천 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세법 내용과 안 맞다는 거죠. 자, 이제 현재 이제 대부분의 갤러리나 옥션 등에서 이제 양도 대금을 사업 인적 용역 사업소득으로 봐가지고 3.3%로 이제 원천 징수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서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천 징수를 했는데 세금 신고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원천 징수라는 게 뭐냐면 미리 세금을 징수해서 국가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자체는 미리 징수했어요. 얼마를? 3.3%. 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근데 이게 사업소득은 무조건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확정신고를 네. 해야 돼요. 확정신고라는 게 뭐냐면 네. 그 다음에 5월달에 납세자가 그분의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는 건데요. 네. 종합소득 신고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소득세는 종합소득 신고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종류가 총 6가지 있었죠. 네.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한다는 것을 종합이라는 말을 표현하기 때문에 네. 종합신고라고 하죠. 그래서 화가님께서 이제 이미 사업소득 원천 징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업소득만 있다 하더라도 종합 확정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화가님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되면 네. 그 다음 연도 5월에 그 소득에 대해서 확정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그 또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을 받고 있다. 내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화가의 그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가 되었다면 그 연금 소득과 미술품 사업소득을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서 확정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표의 가세 표준에 따라서 최대 45%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세부담이 한층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세무사님, 소득이 어디로 구분되느냐에 따라서 세부담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죠. 대한민국 화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몰라서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되어지고 그 다음 연도 5월달에 종합과세되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돈을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법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되찾아오시겠습니까? 세무법인 이화는 화가 여러분들이 세금 걱정 없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못낸 세금을 경정 청구를 통하여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화가님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절세 플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싶은 화가님들은 아래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 연락처를 남기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 절세의 동반자 세무법인 이화의 조성철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고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손 한번 볼까요?